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이죠. 건설주 하나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좋은 가격대고, 앞으로의 그런 수주 장구라던가, 아니면 개발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실적에 머무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시장의 정상이라면, 실적이 오를 때, 혹은 실적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될 때, 주가 역시 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를 보지 않으면 언제 건설주를 보겠는가, 좀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최악인 상황이고 앞으로도 최악일 거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다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좀 준다면 추후에 늦어봤자 다음 정권 때는, 그러니까 2023년 이후에는 지금 가격대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문재인 정부가 신년사에도 밝혔죠. SOC 투자를 50조가량, 그러니까 정확히 47조 정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뭐 4대강의 2배가 넘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SOC 규모로 치면은. 거의 뭐 국방 예산만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거대한 투자, SOC 시장에서는 이 토목만큼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 업종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IS 동서는 토목의 이제 대표 주자이고요. 앞으로의 그런 뭐 분양 현황이라던가 아니면 수주 공시를 좀 보면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좋아질 때가 됐을 때 주가는 지금 주가에 머무를 것인가,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IS 동서 같은 경우는 뭐 2016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전까지는 뭐 천억대였습니다. 천억 아니면 천억 이하, 혹은 뭐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100억에서 200억을 안 넘었습니다. 200억을 안 넘었지만 2016년부터 갑자기 이게 실적이 뛰어버리면서 주가는 뭐 정직하죠. 2016년부터 떴으니까 2015년부터는 이제 주가가 떴겠죠. 예, 보시면 2014년을 기준으로 이제 16년 주가가 폭발했을 때 이제 고점을 찍으면서 그로부터 대략 한 4년 정도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혹은 수주를 이제 받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떴을 때가 아니라 수주 공시가 꽉 찼을 때,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실한 예상이 들 때 주가가 강하게 리레이팅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주로 좀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다 실패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질 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상수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때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실한 예상이 들 때 저점 부근에서 꾸준히 잡아간다면 이 엄청난 폭등세를 이제 만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지금이 아니고서는 이 건설주에, 만약 토목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금이 아니고서는 언제 투자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 참고로 이 현재 이 키움 재무제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5년 순이익은 1000억 원 정도였고요. 그 전에는 1000억 이하, 200억, 100억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건설주의 특징, 그리고 분양 수익을 내야 되는 혹은 수주를 받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역시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날뛰고 있는 뭐 소부장 장비주들도 실적은 좋지가 않죠.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적이 진짜로 나오고 이제 고점을 찍게 된다면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달려들 때인데, 그때가 바로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자, 필승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건설주로 넘어와서요.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기업을 봐야 되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확정된 이익이 있습니다. 확정된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마무시하게 큰 이런 분양 현황들이 앞으로 한 4년? 2024년까지는 꾸준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은 실적이 뭐 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 올해만큼 안 좋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적 역시나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런 실적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 실적이 좋았던 것이 바로 이 부산에 있는 남구 용호동 W 아파트의 분양에 성공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분양들이 산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 다들 주주라면은 뭐 알고 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양인데 고양입니다. 고양 덕은 지구, 그러니까 고양 덕은 도시개발구역인데 뭐 여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바로 옆이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약 뭐 10분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서울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지구를 거의 뭐 100% 거의 IS 동서가 분양권을 따낸 상황입니다. 이 규모 자체가 부산 용호동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규모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상황이죠. 어, 특히나 이 토지를 직접 이제 취득을 한 후에 분양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ROE는 크게 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략 한 5배 이상의 차익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하나 가지고 올해 매출을 당연히 뛰어넘을 것이고요.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피크를 찍을 때의 그런 실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전고점을 뚫을 수 없겠죠. 다만 다른 것들도 역시나 굉장히 좋은 그런 분양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토목 같은 경우는 넣지도 않았어요. 토목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확실한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 IS 동서가 토목의 대표 주자인 만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SOC를 올해 이제 50조 정도 이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산지구, 이 경산의 중산지구 이제 펜타일즈 W 이게 있는데 이것도 뭐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아파트 단지인데 음, 사실상 이 매출 규모에서는 뭐 거의 뭐 더할 나위 없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이제 이익이라던가 이거는 확실한 아직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향만큼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매출 규모만 보자면은 2조가 넘어요. 예상되는 매출 규모가 2조가 넘기 때문에 뭐 용호동 W보다도 훨씬 더 대지가 크고요. 일단 대지가 2배 이상입니다. 일단 대지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실적, 그러니까 2018년 피크를 찍었을 때 2,400억 원이라는 이런 실적을 훨씬 더 뛰어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토목까지 더해진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크게 다시 한번 더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뭐 대구, 하남, 안양, 가산 이런 이 정도의 분양이 이제 확실시된 분양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합하면은 최소 6조 이상이 되지 않을까? 매출로 따졌을 때 6조 이상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토목까지 더해진다면 2024년까지 분양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매년 2조 이상은 2021년부터는 매년 2조 이상은 꾸준히 매출액을 찍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나도 좋고요. 특히나 이 폐기물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콘크리트 파일, 유업, 토목 이런 쪽을 아예 이제 계산을 하지 않고도 매출이 꾸준히 2조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창 실적 잘 낼 때 이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떻게 토목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만큼 기술력에서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ROE도 20이 넘죠. 이건 건설로 보면 안 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이 건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PBR이 1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PR도 10이 안 되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이 앞으로 만약에 5년 이상 꾸준히 ROE 20 이상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률도 20% 가까이 나온다면은
그리고 주가에 대한 리레이팅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는 토목 혹은 건설에 좀 관심이 있다. 지금 아니고서 언제 투자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따라서 PBR 1배만 봤을 수 있더라도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꽂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대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ROE가 만약 20 가까이 유지가 되면서 202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 PBR 1만 봤더라도 지금의 주가의 2배 이상은 이제 올라가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뭐 PBR 뭐 1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전고점을 뚫으면서 저평가 경계에 벗어난다거나 혹은 이 건설 토목주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면 혹은 뭐 지금의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새로운 기조가 나온다면은 PBR 1배 이상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엔 적정 주가가 앞으로 5년 정도 봤을 때 2배 정도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저평가 가격을 벗어난다거나 혹은 정부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기조가 나온다면 1배 이상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주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있다,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있다 하지만 결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빼면 오른 것도 없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리레이팅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어느 쪽으로 돈이 가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건설 토목 쪽으로 관심이 좀 두고 있어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수 라인 좀 찝어드려야겠죠. 매수 라인 좀 찝어드리면 물론 지금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사실상 저희 필승 같은 경우는 뭐 태형건설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외에도 뭐 대형 건설주들도 사실상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건설주 혹은 토목주 이쪽은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던가 혹은 중소형주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중견 이상급 중대형주 중대형 건설이라던가 토목주는 지금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역사적으로 2008년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외에는 없었던 것 같고 물론 IMF 때는 제가 아예 주식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모르겠지만 2008년부터 봤을 때에는 10년 만에 찾아온 다시 한 번의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안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건설 경기에 있어서는 말이죠. 너무나도 안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토목부터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다음 터전은 이제 건설입니다. 건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토목, 건설 특히나 2021년, 2022년부터 경기도에 대한 분양이 굉장히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정책의 굴지는 부동산 정책의 굴지는 서울에 있는 주민들을 경기도로 내쫓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서울에 대한 집중도를 경기도로 조금은 더 분산시키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양, 그러니까 뭐 주거 주택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발 용지라던가 이쪽도 좀 경기도 쪽으로 오면서 분양에 대한 그런 확산 속도가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건설주도 역시나 2022년 이후를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IS 동서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대이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혹은 지금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하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 정도 가격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000원대부터 28,000원대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늘린다면은 이 구간대가 굉장히 이제 지지라인이 견고한 그런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대가 지지라인이 굉장히 견고한 구간대이기 때문에 29,000원대부터 26,000원대까지 보수적으로 본다면 분할 매수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주봉을 봤을 때에도 지금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하락이 좀 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좀
거의 뭐 잡아가고 있다. 저점을 잡아가고 있다. 좀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져도 뭐 얼마 크게 다치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올라온 뒤에 1파동, 2파동, 3파동 이제 3파동까지 마무리되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4파동까지 내려갈 것인가 4파동 이후에 5파동까지 내려갈 것인가 5파동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가 망가져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가져야지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면은 물론 그렇게까지 보시는 분들은 지금 주식하면 안 되죠. 현금이나 인버스 혹은 채권 이쪽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시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좀 악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29,000원대에서 26,000원대까지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토목주 대표 주자로 IS 동서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예, 사지 마세요. 다만 이런 정도의 기업이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면 분명히 관심을 가져도 된다. 물론 제 영상은 참고로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촉댓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필승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필승!